한 인물에 대한 겁니다. 존 와그너. 아, 네. 테슬라 배터리 쪽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 테슬라의 혁신을 이끌던 인물이 지금은 또 다른 혁신의 최전선,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로 옮겨갔다는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존 와그너가 테슬라에서 쌓았던 그 귀중한 경험들, 특히 배터리 기술 관련 전문성이 어떻게 조비의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개발과 또 상용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를 옮겼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한 산업에서, 그것도 자동차 산업에서 항공산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존 와그너가 테슬라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약 5년간 근무했더라고요. 네, 직책이 배터리 엔지니어링 수석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오브 배터리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죠. 네, 단순 관리직이 아니라 정말 기술 개발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역시 모델 S하고 모델 X 배터리 팩 설계를 직접 주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테슬라 초기 성공의 주역 모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설계만 한 게 아니라 생산 비용 절감, 소위 말하는 코스트 다운 전략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품질까지 향상시키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전기차의 성공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 가격이랑 성능인데 그걸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성능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자료에 보니까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유명한 파워월 개발도 감독했다고 나와요. 네, 파워월도 그가 맡았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차량용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 저장 솔루션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겠죠. 그리고 또 모델 3랑 모델 Y,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들이죠. 여기 들어가는 저비용 배터리 팩 아키텍처 설계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모델 SX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조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말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의 발전 과정 거의 전체를 관통하는 경력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렉트랙이라는 매체의 평가를 보면 와그너가 이끌던 팀이 기계공학, 열공학, 구조공학, 전기공학, 시스템공학까지 그야말로 배터리 팩 설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총괄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전방위적인 리더십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히트파이프 기반 열 관리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위드 히트파이프 더멀 매니지멘트 이라는 특허의 공동 발명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히트파이프요? 열 관리 기술. 배터리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직결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일수록 열 관리가 핵심인데 이 분야에서 직접 특허까지 낼 정도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란 새로운 무대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터리 설계 경험 그 자체겠죠. 네, 당연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죠. 테슬라에서 이미 검증된 고에너지 밀도 그리고 고안전성 배터리 팩 설계 경험. 예를 들어 모델 S나 X, 모델 3, 심지어 파워월까지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EVTOL 배터리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EVTOL은 아시다시피 무게는 최대한 가벼워야 하고 동시에 이착륙 시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출력을 뿜어내야 하거든요. 자동차 배터리랑은 또 요구 조건이 좀 다르겠네요. 훨씬 더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야 하고 무게는 더 가벼워야 하고 또 급격한 출력 변화에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안전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까다롭고요. 와그너가 테슬라에서 했던 셀 설계 최적화, 팩 구조 설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열 관리 최적화 경험이 이런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비행 가능 거리 연장, 그리고 출력 안정성 확보, 나아가서는 배터리 수명 증대까지 다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행체의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히트 파이프 열 관리 기술, 이게 항공 환경에서는 자동차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열관리 기술? 고도가 막 변하면서 온도 차이도 심할 거고, 또 수직이 착륙대는 정말 순간적으로 배터리가 엄청난 부하를 받을 텐데, 여기서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뭐 성능 저하는 둘째치고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동차도 물론 열관리가 중요하지만 항공기는 차원이 다르죠. 고출력으로 계속 운용해야 하는 데다가 뭐 예를 들어 두바이처럼 아주 덥거나 혹은 고고도 비행처럼 아주 추운 극한의 외부 온도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배터리 온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비행 중 갑작스러운 출력 저하나 최악의 경우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배터리 발화 같은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와그너가 가진 이 열관리 특허와 경험은 조비에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배터리 설계와 열 관리가 핵심인 것 같은데 혹시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도 테슬라 경험이 조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걸 결국 대량으로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상용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림의 떡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 번째 핵심 연결고리, 바로 대규모 생산 능력과 비용 전략입니다. 아, 테슬라 하면 또 양산의 귀재 아닙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계의 생산 방식이나 비용 구조에 대한 어떤 통념을 깨트렸다고 평가받잖아요. 기가팩토리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와그너는 바로 그 테슬라에서 배터리팩 생산 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품질은 끌어올리는 경험을 직접 했거든요. 그 경험이 조비의 EVTO 양산체제 구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 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어떻게 통합하고 표준화할 것인가, 공급망은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생산 라인 자동화는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소위 말하는 자동차 산업의 양산 노하우를 항공 분야에 접목시킨다. 맞습니다. 물론 항공 분야는 FAA 인증 같은 훨씬 엄격한 규제와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효율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하우 자체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공한다면 FAA 인증 후에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또 경쟁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이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와그너의 역할이 정말 다각적이네요. 듣다 보니 아까 잠깐 언급됐던 테슬라 파워월 개발 경험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번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개발 경험. UAM이 결국 성공하려면 기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뒷받침해줄 충전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도심 곳곳에 버티포트를 짓고 거기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파워월 같은 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 본 경험은 조비가 구상하고 있는 고속 충전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교환, 스왑 시스템, 혹은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전 시간 단축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충전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기체 운항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그게 결국 전체 UAM 서비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니까요. 와그너의 ESS 경험은 조비의 UAM 생태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빈틈이 없네요. 테슬라에서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 조비의 미래에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뭘까요?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자동차라는 항공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에서의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종 산업 경험이죠. 아, 다른 분야의 시각을 가져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 분야는 특히 지난 10여 년간 정말 치열하게 경량화, 에너지 효율 극대화, 그리고 모듈식 설계 같은 혁신을 추구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생존을 위한 혁신이었죠. 바로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항공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 개발 방식과는 다른 뭐랄까 좀 더 빠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컬처 쇼크나 창조적 파괴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 산업의 속도와 효율성, 비용 절감 마인드를 항공산업의 안전 최우선 문화와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와그너처럼 두 산업 모두의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 있다면 그 간극을 메우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조비가 단순히 또 하나의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전기차 DNA를 이식받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는데 와그너의 경험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셈입니다. 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존 와거너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테슬라에서 배터리 잘 만들건 스타 엔지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 전체가 조비 에비에이션의 미래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노하우,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유의 대량 생산 및 비용 절감 전략, 심지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을 항공이라는 새로운 도메인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상용화 전략을 가속하는 엔진 역할까지 그가말로 조비에게는 핵심적인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합류는 단순한 인재 영입 이상의 조비의 미래 방향과 성공 가능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전력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존 와거너라는 한 인물의 커리어를 따라가면서 그가 테슬라에서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대량 생산 경험이 어떻게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UAM 선두 기업의 EVTOL 개발 및 상용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 서로 다른 첨단 기술 분야 사이에 존재하는 전문성의 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와 기술의 이전이 UAM처럼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부상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식의 기술 융합이나 핵심 인재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새로운 기회나 혁신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과연 미래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UAM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인접산업의 핵심 전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화두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일까요? 아니면 훨씬 가볍고 튼튼한 신소재 기술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수많은 기체들을 안전하게 관제하고 통신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네요.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뇌에 해당하는 자율비행 기술, 뼈대에 해당하는 소재 기술, 신경망에 해당하는 관제 통신 기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